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실존적 위기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죽음, 정체성, 유산과 관련된 문제와 실험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60대의 실존적 위기 경험을 살펴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봅니다. 먼저 실존적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존적 위기는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 목적에 대해 깊은 불확실성과 의문을 품는 상태입니다. 실존적 위기는 인생의 주요 전환기, 상실감이나 트라우마 경험, 성취되지 않은 잠재력이나 후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는 자신의 노화와 사망에 직면하고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실존적 위기에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 위기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존적 위기의 징후는 매우 다양하지만 공허함과 절망감, 흥미나 의욕의 상실, 타인이나 주변 세계와의 단절감,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집착 등이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불면증, 피로감, 식욕이나 체중 변화와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존적 위기에 대한 대처 전략은 무엇입니까? 60대의 실존적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접근 방식은 일기, 묵상 또는 치료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 신념, 가치관을 탐구하는 자기 성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변화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통해 목적의식과 유대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 자신보다 특별한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실존적 위기의 폭풍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와 목적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60대에 겪는 실존적 위기의 어려움 중 하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 자원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큰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와 열정을 파악하고 이를 행동과 선택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노후의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것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의 실존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연결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믿음을 가지거나 자연과 교감하거나 창의적 또는 예술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활용하고 삶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실존적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목적의식과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와 목적 찾기가 필요합니다. 60대의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0대에는 자유시간이 많아져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는 삶의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60대의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후회보다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일기에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이 포함됩니다. 친구와 가족의 지원, 자연의 아름다운 맛있는 식사의 맛 등 크고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감사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연습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마음챙김은 그 순간에 현재 충실하고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 감정,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챙김을 연습하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얼굴에 닿는 햇살의 느낌 등 이전에는 간과했던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준 친구나 항상 곁에 있어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감과 웰빙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60대의 실존적 위기는 도전적인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성장과 자아 발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